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남편 장례식 이틀째 날 나타난 변호사가 숨겨진 유언장을 공개하면서 가족 전체가 충격에 빠진 78살 할머니의 반전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정이에요. 올해 78살이에요. 서울 송파구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은 석 달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심근경색이었죠. 갑작스러웠어요. 새벽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더니 쓰러졌어요. 구급차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어요. 병원 가는 길에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빨랐어요. 작별 인사도 못했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55년을 함께 살았는데요.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 이름은 박성규였어요. 82살이었어요. 평생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저희는 젊었을 때 정말 가난했어요. 결혼할 때 방 한 칸에서 시작했어요. 남편은 공장에서 일했어요. 12시간씩 일했어요. 주말도 없었어요. 명절에도 일했어요. 저는 식당에서 일했어요. 설거지하고 청소했어요. 둘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10년 후에 작은 가게를 샀어요. 철물점이었어요. 남편이 직접 운영했어요. 20년 동안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요. 돈도 조금씩 모았어요. 한 푼 한 푼 아껴서요. 30년 전에 집을 샀어요.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예요. 당시에 5천만 원에 샜는데 지금은 12억 정도 된대요. 부동산에서 그러더라고요. 가게도 팔았어요. 10년 전에요. 3억 원 받았어요. 그 돈으로 예금했어요. 지금은 이자 포함해서 4억 정도 돼요. 전부 합치면 16억 정도예요. 큰 돈이죠. 평생 모은 돈이에요. 남편이랑 둘이서 힘들게 모았어요. 자식이 셋 있어요. 큰아들 이름은 박민수예요. 53살이죠. 회사원이에요. 대기업 다녀요. 부장이에요. 결혼해서 애 둘 있어요. 잘 살아요. 똑똑하고 능력 있어요. 하지만 좀 계산적이에요. 돈에 관심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작은 아들 이름은 박민호예요. 50살이죠. 사업을 했어요. 옷 장사요. 하지만 5년 전에 망했어요. 빚만 남았어요. 그 후로 연락이 뜸했어요. 착하긴 한데 좀 무책임해요. 딸 이름은 박수진이에요. 48살이죠. 전업주부예요. 결혼해서 애 셋 키워요. 예쁘고 말도 잘해요. 하지만 좀 의존적이에요. 맨날 돈 달라고 했어요. 저희 부부는 자식들을 정말 아꼈어요. 뭐든지 해줬어요.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켜주고요. 집 장만할 때도 도와줬어요. 각각 5천만 원씩요. 손주들 학원비도 댔어요. 정말 많이 해줬어요. 하지만 남편은 가끔 한숨을 쉬었어요. 은정아, 애들이 우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왜? 우리가 해주는 걸 고마워하지 않아. 그래도 우리 자식인데. 그래. 그렇긴 하지.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속으로 사겼어요. 저도 느꼈어요. 자식들이 변한걸요. 특히 큰아들이요. 몇 년 전부터 자주 물어봤어요.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되세요? 왜? 나중에 상속 문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상속은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할 거야. 아니, 그래도 미리 알아야죠. 너 신경 쓰지 마. 큰아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작은 아들은 5년 전에 사업이 망한 후로 연락이 거의 없었어요. 가끔 전화하면 바쁘다고만 했어요. 명절에도 안 왔어요. 딸은 맨날 전화했어요. 엄마, 애들 학원비 좀 보태줘. 이번 달에 줬잖아. 그게 벌써 다 나갔어. 얼마나 쓰니? 요즘 다 비싸잖아. 계속 돈 얘기만 했어요.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저도 슬펐어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런데 석 달 전에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일부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석 달 전 새벽이었어요. 옆에서 자던 남편이 갑자기 신음소리를 냈어요. 깜짝 놀라서 깼어요. 여보, 왜 그래? 남편이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여보, 정신 차려. 아파? 어디가? 가슴? 응. 바로 구급차를 불렀어요. 빨리 와주세요. 남편이 가슴 통증으로 쓰러졌어요. 주소 알려주세요. 주소를 알려줬어요. 금방 갈게요. 환자 의식은 있나요? 네, 있어요. 계속 말 걸어주세요. 여보, 괜찮아? 구급차 오고 있어. 은정아. 왜? 미안해. 왜 미안해? 아무 말 하지 마. 고마웠어. 여보, 구급차가 왔어요. 남편을 실었어요. 저도 같이 탔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은정아. 왜? 말하지 마. 힘들잖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괜찮아질 거야. 남편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여보? 여보. 응급요원이 맥박을 확인했어요. 심정지. 제세동기. 충전. B-, B-, B-. 안 돼요. 다시. 충전. B-, B-, B-.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의사들이 달려들었어요.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 되시죠? 네. 안타깝지만 돌아가셨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주저앉았어요. 여보. 눈물이 났어요. 자식들에게 연락했어요. 큰아들이 제일 먼저 왔어요. 엄마. 민수야.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내. 큰아들이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얼마 후 나왔어요. 울고 있었어요. 아버지. 작은 아들도 왔어요. 엄마. 민호야. 아버지 정말 가신 거예요? 응. 작은 아들도 울었어요. 딸도 왔어요. 엄마. 수진아. 아빠. 아빠. 딸이 제일 많이 울었어요. 장례식장을 잡았어요. 3일장으로요. 빈소를 차렸어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놓았어요.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눈물이 또 났어요.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친척들, 친구들, 동료들. 많은 사람이 왔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인사했어요. 자식들도 옆에서 인사했어요. 큰아들은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작은 아들은 계속 울었어요. 딸도 울면서 인사했어요. 첫날이 지났어요. 둘째 날이 됐어요. 이부 장례식장에서 나타난 낯선 변호사. 둘째 날 오후였어요. 조문객들이 계속 왔어요. 그때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쯤으로 보였어요. 조문객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서류 가방이요. 그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고 박성규 님의 부인 되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신지요? 남자가 명함을 꺼냈어요. 법무법인 정혜 변호사 이정훈. 변호사님이세요? 네. 박성규 님이 생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이요? 네. 그리고 맡겨놓은 서류가 있어 전달드리러 왔습니다. 서류요?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큰아들이 다가왔어요. 무슨 서류인데요? 유언장입니다. 유언장? 네. 자식들이 전부 모였어요. 아버지가 유언장을 썼다고요? 작은 아들이 물었어요. 네. 3개월 전에 작성하셨습니다. 왜 지금 나타나세요? 큰아들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고인께서 장례식 이틀째 날 전달하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가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어요. 부인께서 직접 읽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봉투를 건넸어요. 손이 떨렸어요. 여기서 읽어야 하나요? 네. 자녀분들도 함께 계신 자리에서 읽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빈소 뒤편으로 갔어요. 자식들도 따라왔어요.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가 나왔어요. 자필 유언장. 글씨는 분명 남편 것이었어요. 3부 숨겨진 유언장 공개.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나 박성규는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3개월 전부터 마음속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내 은정아 그리고 자식들아.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를 말하겠다. 손이 더 떨렸어요. 큰아들 민수야. 너는 몇 년 전부터 나에게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봤다. 아버지 재산은 대부분 장남인 내 몫이다라고 말했다. 그건 거짓말이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큰아들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작은 아들 민호야. 너는 5년 전 사업이 망하고 나에게 2억 원을 빌려갔다. 갚겠다고 했지만 그 후로 연락이 거의 없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다. 돈을 빌려간 후 아버지를 피했다. 작은 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딸 수진아. 너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수년간 나에게 돈을 받았다. 한 번에 500만 원씩 1년에 12번. 5년 동안 3억 원을 받았다. 그런데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딸이 울기 시작했어요. 나는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켜주고 집 장만 도와주고. 하지만 너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다. 나와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지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눈물이 났어요. 나의 전 재산은 아내 김은정에게 100% 상속한다. 뭐? 큰아들이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조용히 해. 아직 안 끝났어. 계속 읽었어요. 은정아 미안하다. 나는 평생 너에게 빚만 지고 살았다. 젊었을 때 가난해서 고생시켰다. 자식들 때문에 내가 더 많이 희생했다. 이제라도 너를 위해 쓰고 싶었다.
남은 여생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여행도 가고 배우고 싶은 것도 배우고.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너는 그럴 자격이 있다. 사랑한다. 은정아. 2024년 8월 15일. 박성규. 유언장을 다 읽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여보. 주저앉았어요. 큰아들이 소리쳤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이런 유언장을 쓸 리가 없어요. 내 아버지가 직접 쓴 거야. 조작이에요. 엄마가 시킨 거 아니에요? 뭐라고? 변호사가 말했어요. 조작이 아닙니다. 증거가 있어요? 물론입니다. 유언장 작성 당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네. 그리고 녹음도 있습니다. 정신 감정도 받으셨습니다. 정상이었습니다. 큰아들이 말을 못했어요. 딸이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엄마가 아빠를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뭐? 엄마가 우리 욕했죠? 아니야.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수진아, 이건 내 아버지 뜻이야. 작은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저는 정말 아버지한테 미안해요. 돈 빌리고 피했어요. 죄송해요. 작은 아들이 울었어요. 큰 아들은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딸은 계속 울었어요. 저는 유언장을 꼭 안았어요. 여보. 고마워. 사부 장례식 후 마이너스 자식들의 태도. 장례식이 끝났어요. 발인을 했어요. 남편을 보냈어요. 여보. 잘 가. 눈물이 또 났어요.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모셨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이었어요. 혼자였어요. 며칠 후 큰아들이 왔어요. 엄마. 왔니? 그 유언장 말인데요. 왜? 무효 소송하려고요. 뭐? 아버지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쓴 게 아닐 거예요. 내 아버지 멀쩡했어. 아니에요. 치매 초기였을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돼. 엄마도 알잖아요. 요즘 아버지 깜빡깜빡 하셨어요. 그건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어쨌든 소송할 거예요. 민수야. 재산은 자식들한테도 권리가 있어요. 내 아버지가 엄마한테 주겠다고 했어. 법적으로 유류분이 있어요. 아시죠? 변호사 선임했어요. 다음 주에 소송 들어갑니다. 큰아들이 나갔어요. 며칠 후 딸도 왔어요. 엄마. 왔니? 저도. 오빠 편이에요. 너도? 엄마, 우리도 권리가 있잖아요. 수진아, 내 아버지 유언이야. 하지만 너무해요.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주다니. 너희가 너무했어. 내 아버지한테. 우리가 뭘요? 돈만 받아갔잖아. 고맙다는 말도 없이. 그건 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나가거라. 엄마. 나가. 딸도 나갔어요. 작은 아들은 오지 않았어요.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는 소송 안 할게요. 민호야. 제가 아버지한테 너무 잘못했어요. 돈도 안 갚고 피하고. 알아? 정말 죄송해요. 내 아버지한테 사과해라. 산소 가서. 네, 갈게요. 그래. 전화를 끊었어요. 한숨이 나왔어요. 오부 법정 싸움의 시작. 한 달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은정 씨죠? 네.
유 원장 무효 소송이 접수됐습니다. 알고 있어요. 첫 재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언제인가요? 다음 달 15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남편이 소개해준 이정훈 변호사요. 어르신 걱정 마세요.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유 원장은 완벽해요. 그래요? 네. 영상 녹음, 정신, 감정 전부 있어요. 다행이다. 그리고 고인의 진정한 의사가 명확해요. 네. 자녀분들이 이길 수 없어요. 첫 재판 날이 왔어요. 법정에 갔어요. 큰아들과 딸이 있었어요. 변호사도 같이 있었어요. 저도 이정훈 변호사와 함께 앉았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재판장이 말했어요. 원고 측 주장하세요. 큰아들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피상속인 박성규는 유 원장 작성 당시 치매 초기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가족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증인 나오세요. 큰아들이 증인석에 앉았어요. 아버지는 유 원장 작성 전부터 깜빡깜빡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약속을 잊으시고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그게 치매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병원 진단서는 없지만. 없으면 인정할 수 없습니다. 큰아들이 내려왔어요. 피고 측 반론하세요. 이정훈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유 원장 작성 당시 정신 감정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정상입니다. 서류 제출하겠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영상도 있습니다. 제출하세요. 영상을 틀었어요. 남편이 나왔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저 박성규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 원장을 작성합니다. 제 재산은 전부 아내 김은정에게 상속합니다. 자식들에게는 이미 충분히 해줬습니다. 더 이상 줄 것이 없습니다. 아내가 남은 여생을 편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남편 목소리였어요. 또 눈물이 났어요. 영상이 끝났어요. 녹음도 있습니다. 녹음도 틀었어요.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은정아, 미안하다. 평생 고생만 시켰다. 이제라도 편하게 살아라. 재판장이 말했어요. 유 원장 작성 시점의 정신, 감정, 영상, 녹음 모두 정상입니다. 고인의 진정한 의사로 보입니다. 쾅. 원고의 주장을 기각합니다. 쾅. 끝났어요. 큰아들과 딸은 고개를 숙였어요. 6부 2차 재판과 유류분. 한 달 후 또 소송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유류분 청구였어요. 유류분이요? 네. 법적으로 자녀에게도 최소한의 상속분이 있어요. 얼마나요? 전체 재산의 2분의 1을 자녀들이 나눠 가질 수 있어요. 그럼, 네. 8억 정도를 자녀들에게 줘야 해요. 하지만 어르신, 싸울 수 있어요. 어떻게요? 자녀들이 이미 많이 받았다는 걸 증명하면 돼요. 그럴 수 있나요? 네. 생전 증여 기록이 있으면 돼요. 남편이 정리해 뒀어요. 정말요? 네. 장부가 있어요. 남편이 써둔 장부를 꺼냈어요. 자녀들에게 준 돈. 민수 대학 등록금 5천만 원, 결혼 자금 3천만 원, 집 장만 5천만 원, 합계 1억 3천만 원. 민호 대학 등록금 4천만 원, 결혼 자금 3천만 원, 집 장만 5천만 원, 사업 자금 2억 원, 합계 2억 7천만 원. 수진 대학 등록금 4천만 원, 결혼 자금 3천만 원, 집 장만 5천만 원, 생활비 지원 3억 원, 합계 3억 7천만 원. 전부 합계 7억 7천만 원.
이미 이만큼 줬어요. 완벽합니다. 이거면 유류분 청구 막을 수 있어요. 2차 재판이 시작됐어요. 큰아들 변호사가 말했어요. 유류분은 법적 권리입니다. 자녀들에게 8억을 주셔야 합니다. 이정훈 변호사가 반론했어요. 자녀들은 이미 7억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장부를 제출했어요. 재판장이 확인했어요. 이미 상당한 금액을 받았네요. 네, 유류분보다 많습니다. 맞습니다. 광. 원고의 유류분 청구를 기각합니다. 광. 자녀들은 이미 충분히 받았습니다. 광. 상속인은 피고 김은정 씨 단 한 명으로 인정합니다. 광. 완전히 끝났어요. 큰아들과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법정을 나왔어요. 이정훈 변호사가 말했어요. 어르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편하게 사세요. 네, 집으로 돌아왔어요.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여보, 이겼어. 당신 뜻대로 됐어. 7부 1년 후 마이너스 새로운 인생. 재판이 끝나고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남편이 남긴 유산으로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어요. 먼저 여행을 다녔어요. 제주도, 부산, 경주. 국내 여행을 많이 갔어요. 친구들이랑 같이요. 은정아, 여행 정말 좋다. 그러게 왜 진작 안 왔을까? 이제라도 왔잖아. 행복했어요. 해외여행도 갔어요. 일본, 베트남, 태국. 생전 처음 비행기를 타봤어요. 와, 신기하다. 세상이 넓었어요. 그림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복지관에서 수채화 수업을 들어요. 어르신 그림 정말 잘 그리세요. 그래요? 고마워요. 소질 있으세요? 재밌어요. 요가도 배워요.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은정 씨 요즘 젊어 보여요. 그래요? 네, 표정도 밝아지셨어요. 고마워요. 매일 행복해요. 자식들과는 거리를 두고 있어요. 큰아들은 가끔 전화해요.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너는? 네, 잘 지내요. 그래. 어색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딸도 가끔 전화해요. 엄마. 응? 건강하세요? 응, 너도. 네, 역시 어색해요. 작은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와요. 엄마 안녕하세요. 왔니? 네, 아버지 산소 다녀왔어요. 그래? 네, 잘 계시더라고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알았어. 이제 그만 사과해. 네, 내가 잘 살면 돼. 네, 열심히 살게요. 작은 아들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왔어요. 혼자 왔어요. 엄마, 왜 왔니? 그냥 뵙고 싶어서요. 엄마 앉아도 돼요? 응. 큰아들이 앉았어요. 한참 말이 없었어요. 엄마, 왜?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지 마음.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래? 네. 우리 모두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아버지랑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큰아들이 울었어요. 죄송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손을 잡았어요. 알았어.
엄마, 너도 이제 부모 마음 알겠지? 네, 제 애들 보니까 알겠어요. 그럼 됐어. 고마워요. 앞으로 잘해. 네, 그럴게요. 큰아들이 돌아갔어요.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고 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남편 영정 사진을 봤어요. 여보, 고마워. 당신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어. 행복해. 당신 만나서 정말 좋았어.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고 있어요. 자식들 눈치 안 보고요. 이게 남편이 원한 거예요. 감사해요. 이번 스토리의 엔딩은, 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남편 장례식 이틀째 날 나타난 변호사가 숨겨진 유언장을 공개하면서 가족 전체가 충격에 빠진 78살 할머니의 반전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 1, 1, 1, 1, 1